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되면서 충청권 곳곳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 확충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요 교통망 과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을까요? 충청권 광역철도를 비롯해 서해선 KTX로 불리는 복선 전철 등 주요 교통망 사업 어디까지 왔는지 이수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탄진과 계룡까지 35.4km 구간에 걸쳐 대전의 남과 북을 가로지르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당초 지난해 말 첫 삽을 뜰 예정이었지만 서대전역에서 가수원까지 구간이 2호선 트램 노선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기재부가 수요 예측 재조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5월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요가 3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오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다만 중복 노선이라도 역 간의 거리가 1km 이상 떨어져 있고 도마역과 서대전역의 경우 환승역 기능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시는 수요가 20% 감소하는 선에서 재조사를 통과해 하반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월까지 지금 계획돼 있거든요. 결과가 나오면은 설계가 이제 마무리하고 노반 분야부터 이제 공사가 착공하게 됩니다. 100% 무가선 방식으로 결정된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은 예타 통과 당시보다 2배 늘어난 총 사업비 규모를 놓고 기재부와 협의 과정이 사업 추진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성에서 당진 합덕을 거쳐 경기도 화성까지 90.1km를 잇는 서해선 복선전철. 오는 10월 개통 시 충청권에서 수도권까지 1시간 내 이동이 가능해 큰 기대를 모았지만 연내 개통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복선전철에 전력을 공급하는 화성변전소에 대한 반대 민원으로 변전소 부지가 변경되면서 정식 개통은 내년 6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변전소 위치를 좀 이동하는 것 때문에 좀 지연이 됐거든요. 2년 정도 그게 연장이 됐습니다. 시멘트 등 원자재 수급난과 일부 구간 차로 확장에 따른 사업비 협의 지연 등으로 올해 개통 예정이던 구리-안성 1구간은 내년 중순, 안성-세종 2구간은 2024년 6월에서 2026년 초로 완공이 미뤄졌습니다. 한편 서해안 최대 현안 사업인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은 지난해 말 정부 예타 통과에 이어 올해 국비 80억 원이 확보돼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거주지회 고향 등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이내에서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부터 시작된 가운데 충남 곳곳에서 기부 행렬이 줄을 이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새해 첫 일정으로 농협을 찾아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도내 14개 시군에 30만 원씩 모두 42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내포 신도시를 함께 형성하면서도 줄곧 불편한 관계였던 홍성과 예산군도 이용록, 최제구 군수 등이 상대 지역을 위해 써달라며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충남도에서는 새해 첫날인 어제 제주도민과 서울시민 등 10명이 최대 500만 원을 비롯한 654만 원을 도에 기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개묘년 새해를 맞아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등 각 기관들이 시무식을 열고 올해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대전시 시무식에 참석한 이장우 대전시장은 인류 경제도시를 향한 대장정의 원년으로 삼아 시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새해 표어를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는 동심동덕으로 정했다며 세종이 미래다라는 브랜드 슬로건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시무식에서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도민들의 오랜 염원을 강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TJB도 공개홀에서 시무식을 열고 경제 한파 속에서도 어려운 시기 지역민들과 함께하며 지역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난해 하락세가 이어졌던 지역 부동산 시장, 올해는 어떨까요? 정부가 다주택자 취득,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는 등 규제를 속속 풀고는 있는데 올해도 주택시장 매수 심리가 살아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상반기까지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고 경기 침체로 시중 자금들이 은행권에 묶여있기 때문인데요. 금리와 유동성 변수가 주택시장 반등의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김건규 기자입니다.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 완화, 양도세 중과 유예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 해제에 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 폐지까지 정부가 주택시장 냉각에 따라 풀 수 있는 규제는 풀겠다는 건데 시장의 기대치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고금리 여파로 매수 심리가 100을 기준으로 세종이 50 아래로 꺾이는 등 전국적으로 2012년 부동산원의 조사 이래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겁니다. 지금 규제가 풀려진다고 하더라도 매수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고 시장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올해는 아직 계속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올 상반기까지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돼 주택시장의 침체가 이어질 전망이고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부족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상 이후 채 1년도 안 돼서 예금은행의 정기 예금 잔액이 190조 원 가까이 불어날 정도로 은행권에 돈줄이 묶여 있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이 멈추면 하반기부터는 점차 집값 하락폭이 줄기 시작해서 반등기가 예상되는데 전문가들은 그 시기를 내년 초쯤으로 점칩니다. 지금 현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요, 부동산 시장의 어떤 투자 환경은 어느 정도 조성이 됐다고 봅니다. 이제 남은 거는 금리인데요. 금리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 올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 되면 부동산 시장도 반등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4, 4분기 때쯤에는 하향 조정을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조금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내년부터는. 저금리 시대 집값 상승기에 분양 물량들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올해 전국적으로 입주 물량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망인데 지역별로는 집값 하락폭이 컸던 세종은 차츰 감소세가 반영되고 대전은 올해 일시 감소 뒤 다시 증가, 충남은 공급 과잉이 이어집니다. 이런 입주 물량 추이도 주택시장 추세 전환의 선행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TJB 김건규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캐시백 할인 혜택이 중단된 온통 대전. 이번 설 명절에도 사용하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올해 지역화폐와 관련된 정부 예산이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가운데 아직 국비 배정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대전시의 운영 계획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통 대전의 폐지 여부는 이달 말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새해 온통대전 캐시백 할인 혜택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기존 캐시백은 쓸 수 있지만 추가 할인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말 지역화폐 국비 예산은 극적 부활했지만 온통대전 캐시백에 배정된 예산은 0원입니다. 3,500여 원의 지역화폐 예산 중 대전시가 받게 될 국비의 규모도 대전시가 추가로 투입할 시비 규모도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행안부는 예산 배분 기준을 세우지 못했고 대전시는 자체 예산을 최소화한다는 입장 때문인데 이달 말이 돼서야 예산 규모가 드러날 전망이라 당장 이번 설 명절 캐시백 혜택은 없을 예정입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걱정이 큽니다. 불황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버팀목이 됐던 지역 화폐조차 사라졌단 겁니다. 온통 대전으로 전통시장이 좀 활성화가 됐는데 올해도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그 온통 대전 그거를 소멸시키면은 이게 최악의 경기가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화폐 국비 지원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한시적 지원 사업이었던 만큼 어쩔 수 없는 수순이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지역화폐가 여유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 공평하지 않다며 그 예산을 청년과 저소득층에 쓰겠다는 입장입니다. 온통대전과 관련해 이 시장은 명절과 연말연시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만 발행하거나 일반 시민 할인율과 차등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속성이 아닌 어려울 때 연말연시 그리고 명절 이런 때 저소득층 중심으로 혜택을 드리는 방안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근 세종과 아산, 부여, 홍성, 예산 등 일부 시군에선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해 자체 예산으로 지역화폐 사업을 진행하고 캐시백 혜택도 유지하기로 한 가운데 대전시는 오는 설 명절 이후 구체적인 온통대전의 운영 계획을 밝힐 전망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서천구는 올해부터 결혼 후 지역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에게 770만 원의 결혼 정착금을 신청받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충남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으로 혼인신고 1년 후 첫 200만 원을 주고 2년 후 270만 원, 3년 후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부부 가운데 한 명이라도 18세에서 49세면 받을 수 있는데 혼인신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국제결혼은 배우자의 국적 취득 후에 신청할 수 있고 재혼도 가능하며 지급받는 중에 전출, 사별, 이혼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에너지 개발과 수급은 국제사회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TJB는 희망의 2023년을 맞아 앞으로 K에너지의 해외 시장 개척 관련 리포트를 연속 보도합니다. 첫 소식으로 충청권에 기반을 둔 한 발전회사가 해외에 신재생 에너지를 수출하고 국내외 동반 성장에 나서고 있는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강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마트라 섬 도심을 떠나 밀림 속을 꼬박 하루를 달리자 장엄한 자연의 풍경과 함께 전기를 생산하는 대역사의 현장이 나타납니다. 인도네시아 땅가무스 수력발전소. 한국중부발전이 2011년 발전소 건설 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4년 전 완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55메가와트로 암흑천지였던 주변 마을은 물론 멀리 도시까지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저희 사업이 진출해서 진행하게 되었던 거고요. 지역 주민들에게는 안정적이고 안전한 전력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을 높은 곳에 저장해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물기를 낸 뒤 낙차를 유발하고 전기를 넣는 자연 친화적인 방식을 채택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밀림 오지에 한국이 수력 발전에 나선 건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정책과 자연 환경 때문입니다. 화력 발전에 의존하던 인도네시아가 신재생 에너지로 방향을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중부발전은 산과 물이 깊은 인도네시아 지형 특성을 살려서 수력 발전소라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중부발전은 지난 2016년 완푸에서도 45메가와트급 발전소를 완공해 30년간 독점적인 전력 공급권을 따냈고 땅가무스와 시보르파 등에서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만 명의 현지 주민들에게 수력 발전을 통해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Wampu Electric Power telah selesai dan telah sukses beroperasi dengan teknologi Korea. Siborpa dan Tanggamus akan segera menyusul dengan bantuan Korea. Korea juga sudah sangat membantu Indonesia dengan menghadirkan renewable energy. 또 130메가와트급 스페인 프리메라 태양광과 스웨덴 스타로브 풍력 등 미국과 유럽 5개 나라에서 청정에너지 발전소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을 통해 꾸준히 200억 이상의 수익을 창출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 시장과 미국 신재생 발전 시장 진출에도 성공했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너지 수급이 국제사회 핫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지역에 기반을 둔 발전회사의 세계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이른바 K에너지의 위상도 한껏 높아지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서산시 버드랜드에서 키우던 천연기념물 황새 한 쌍이 살게 물려 죽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서산 버드랜드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예산 황새공원에서 입식한 황새 한 쌍인 천수와 만수는 지난달 20일 인공 방사장에 몰래 침입한 살개에 의해 몸이 물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버드랜드는 천수와 만수에 대해 올 초 알을 낳게 한 뒤 7월 이후에는 새끼와 함께 자연에 방사한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전지법 박준범 판사는 대형견 2마리를 데리고 다니며 이웃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74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대형견 2마리를 데리고 다니다가 60대 아파트 주민에게 욕설을 퍼붓고 대형견으로 공격을 하게 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입마개를 하지 않은 과실로 개물림 사고를 유발하고 이를 촬영하는 사람을 협박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또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에 있던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이전으로 민원 업무 처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충남 남부 주민들을 위한 남부출장소가 금산군 진산면 행복누리센터에 문을 열고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남부출장소는 민원 지원과 국방산업협력과 인삼약초 세계화과 등 3개과로 구성됐고 이만호 남부출장소장 등 직원 12명이 근무하며 주요 업무는 국방산업 육성, 인삼유통 활성화 등 남부권 개발 정책 수립, 지역 현안 사업 지원, 주민 편의 시책 추진 등입니다. 지질자원연구원이 우주 지질자원 탐사와 활용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센터를 신설하는 등 관련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 국토와 우주 영역을 포함한 우주 지질 기초 연구와 우주 현지 자원 활용 기술 개발이라는 목적을 명확히 표현하기 위해 국토지질연구본부를 국토우주지질연구본부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또 본부 산하에 달, 화성, 소행성 등 우주 탐사와 우주 자원 개발 기술 역량, 자원 확보를 위한 연구를 진행할 국토우주지질센터를 신설하고 다누리호 감마선 분광기 개발자인 김경자 연구원을 센터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어젯밤 11시 56분쯤 논산시 은진면 심여리의 한 스티로폼 박스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내부 217제곱미터와 집기 비품이 불에 타 4,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